자, 평가 정리는 자 어떻게 되냐면 구간 머릿속에 외워야 된다. 요거 정도는 구간 폐 구간에서 y 꼴 fx가 뭐가 되냐면 연속이다 했다. 그지? 그리고 연속이고 그 다음에 오픈 인터벌 개 구간에서는 얘가 지금 현재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됐어? 자, 그렇게 해 주어져 있을 때 뭔 이야기냐면 자,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뭘 머릿속에 익히는 게 좋냐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다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여기를 내가 A라고 잡고 여기를 이렇게 B라고 잡았단 말이야. 이렇게 B에 잡았을 때 자, 그러면 여기 요 값 자체가 함수값이고 여기가 FB라고 이렇게 했을 때 롤 정리를 그대로 확장한 게 평균값 정리야. 알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 전혀 하지 말고 그냥 롤의 정리를 그대로 확장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평균값 정리를 써보면 이런 이야기거든. 뭐냐면은 자 평균값이라고 했잖아. B 빼기 A에서 FB 빼기 FA 얘가 뭐냐 하면 기울기단 말이에요. 기울기. 우리가 이걸 기울기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미분에서는 처음으로 불렀잖아. 왜 미분에서 그렇게 불렀냐면 이 각각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다 구할 거 아니야. 그지? 그걸 평균을 내면 그래서 다 평균을 내면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수학자님들이 평균을 내봤어. 자, 그런데 보니까 그때 그 값들이 평균 내면 요 기울기하고 같더라는 거야.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알겠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자 뭐냐면 이 기울기하고 같은 놈이고 자 봐봐. 함수가 일단 폐구간에서 연속이 됐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니까 아주 부드러운 곡선일 거라는 이야기지.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면 내가 보니까 미분했을 때 요 기울기하고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한 개, 두 개, 지금은 두 개 존재하잖아. 그럼 그래프가 더 많이 요동을 칠수록 어떻게 돼? 더 많이 존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F'의 C라고 했을 때 그런 이렇게 기울기가 같게 나오는 얘가 기울기가 같게 나오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게 여기서 한 개 존재하고 여기서도 또 한 개 존재하니까 이런 C가 말이야 A와 B 이 C가 뭐냐면 A와 B 요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단 말이야. 최소한 한 개, 적어도 한 개, 최소값이라는 이야기야. 이해되지?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만약에 평균값 정리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얘가 연속이 안 되면 평균값 정리는 땡 탈락이야. 그 다음에 미분 안 된다면 땡 탈락이야. 그거부터 제거하고 들어가면 돼. 알았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 자, 그러면 또 뭐냐 하면 저기 페이지에서 보면 그 뭐냐면 자, 지금 현재 132페이지에 보면 평균값 정리의 활용 이렇게 돼 있잖아. 그제? 맞아?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구간 전체 구간을 지금 현재 여기서 A와 B 사이라고 오픈 인터벌을 잡았어. 개구간을 잡았단 말이야.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현재 F'X가 기울기가 K가 된다라고 이렇게 만족시키는 X의 존재 유무는 즉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 얘가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그럼 얘 기울기가 K가 되는 것을 요걸 기울기가 지금 현재 K가 된다고 보자고. 요 기울기를 K가 되고 요 기울기가 지금 현재 기울기가 K가 된다고 이렇게 보자. 됐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첫 번째 최소 이 기울기와 같은 놈은 말이야. 놈은 이 범위를 잡을 때 최초의 이 범위는 A하고 B가 지금 잡힐 수 있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려면 A하고 B도 잡을 수 있어. 그렇지? 자, 그런데 이 기울기하고 같은 놈을 잡으려면 이렇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잘라서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 D라고 해서 이 범위를 잡을 수 있겠지, 그지? 그지? 그래서 또 이 전체 A와 B 사이에서 또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C하고 D, 이거 C라고 하면 요 C하고 헷갈리겠다, 그지? 맞지? C하고 D. 그냥 가자. 같은 다른 C다잉. 다른 C.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똑같이 잡을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얘는 뭐 E하고 F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역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전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함수가 주어졌는데 이 기울기하고 같은 놈을 미분했을 때 이 기울기가 K가 나오는 놈을 꼭 A와 B 전체 범위가 아니라도 그 사이의 범위를 잡을 수 있으면 평균값 정리는 성립한다고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시험 문제 물었을 때 이런 범위가 만족하는 것들 보기 중에 찾아라 이렇게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나오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알면 어떻게 돼? 그냥 체크만 하면 된다 알겠지, 그지?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뭐냐면은 두 번째 이제 그것이 머릿속에 요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 봤을 때, 자 2차 함수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자 요렇게 여기가 A고 B. 자, 쌤 2차 함수가 나오면 무엇을 기준으로 말했지? 이제 그런 말은 나와야지. 말로 해야지. 그놈아 2차 함수가 나오면은 뭘 기준으로 봐야 되지? 가빈이가 한번 이야기해봐. 가빈이 2차 함수는 뭘 기준으로 봐야 돼? 이때까지 들어도 계속 그런 건 까먹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2차 함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봐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2차, 3차, 4차까지 갈 거야. 5차 시험 안 나와. 나와도 어떻게 돼? 그냥 일반론적인 거를 물을 거니까 특별하게 어렵게 묻지는 않는단 말이야. 자, 시험 나왔을 때 이때까지 5차 나온 거 물은 거 본 적 있나 없나? 거의 없어. 이과에 나오면 나오지. 근데 이과도 안 나와. 전부 다 3차, 4차.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싹 2차를 끼워 넣지. 그 2차를 끼워 넣어가지고 2차를 곱해가지고 3차에다 곱해가지고 뭐 미분 가능하게 만들 때 이렇게 나오잖아, 시험이. 그 시험 나오는 시나리오는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2차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3차는 뭐지?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 4차는 대칭점이 없어, 사실은. 근데 특수한 경우가 대칭되는 경우 모양이 있겠지. 그러면 그것만 공부하는 거야. 그게 시험 나올 거니까. 알았지? 그지? 자, 그럼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대칭축이 있단 말이야. 여기가 C라고 하잔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자, 롤의 정리는 뭐가 되지? 지금 현재 FA하고 이게 Y = FX라고 이렇게 했을 때 FB하고 지금 현재 두 개가 동일하지, 그지? 0으로서. 그죠? 그리고 동일하고 이 전체 함수가 A,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제로가 되는 F-X가 제로가 되는 값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제로가 되는 값이 존재하는데 얘가 X가 C라는 거야. 맞아? 자, 그런데 이 C는 보니까 딱 어떻게 돼 있어? 가운데 대칭에 있는 게 요점이지, 그잖아. 제로가 되는 게. 그러면 이때 C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됐지? 자, 이거 왜 하냐면 나중에 3차 그래프 4차 가면 계속 하는 이야기니까 지금 2차에서 먼저 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주어져 있어. X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스르륵 갔어.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등장했냐면 1차 함수가 이렇게 등장했어. 이렇게 등장했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랬을 때 너무 그림이 복잡다. X축 그리지 말자. 좋은데 단점이 있구나. 다 좋을 수는 없지, 그지? 이렇게 X축을 아래쪽에 그리자. 그림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했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만나는 근이 A고 여기에서 만나는 근이 B라고 했어. 됐지? 자, 그러면 이 직선의 이게 얘란 말이야. 됐지? 지금 평균값 정리를 지금 시키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놈이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 보면 선 잘 껐지. 그거 보드마카 때보다는. 자, 그러면 이때 이 만나게 기울기가 두 개가 같게 되는 이 C는 값이 얼마일까요? 태희가 대답해봐. 이 C는 얼마일까요? 가빈이가 한번 이야기해봐. 이 C는 얼마일까? 몰라. 왜 내한테 물어 샹 이러지 말고. 자, 왜 이거 어떻게 될까? 똑같아. 2분의 A 플러스 B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왜 그럴까? 쉽게 생각해 봐봐. 얘가 직선이잖아. 얘가 직선이고 얘가 2차 함수잖아. 그럼 우리가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1차 함수를 gx라고 얘를 두보자. 얘가 이제 fx고 y 이꼴 fx고 얘는 y 이꼴 gx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mx 플러스 n이잖아. 그렇지? 조졌다. 왜 조졌냐면 여기다가 A, B 써놨잖아. 그지? 또 A, B, C 쓰면 문자가 헷갈리잖아. 그지? 그래서 PX의 제곱 QX. 내가 순수하다 좀. QX 플러스 R이라고 해야지. R 이렇게. 이 크레용 같다. 크레용.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 둘이를 지금 현재 뺐잖아. fx 빼기 gx 하게 되면 이 차의 함수단 말이야. 그럼 그 새로운 함수를 hx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그제? 그럼 놓게 되면은 얘가 결론적으로 빼기 하면 px의 제곱 이게 다 상세히 다 적어줘야 돼. q 빼기 m x m r 빼기 이거 좀 잘 안 지워지니까 실수 안 해야 되겠다. R 빼기 N 됐잖아. 그럼 이 식의 두 근이 지금 뭐가 되는 거지? A, B.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P 묶어내주고 X 빼기 A, X 빼기 B. 이렇게 되지. 그지?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 함수를 재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다시 A,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놈 찾아보세요. 기체로 되는 놈 찾아보니까 요거 FA, FB죠. 그죠? 같은 놈은 반드시 똑같이 대칭축 2차 함수로 다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 C는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나오면 얘하고 이렇게 돼서 직선 나온다고 해서 저거 어떻게 구할까? D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 돼? 두 개 구해서 평균을 구한다 라고 하면 똑같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 내용이고, 자, 예제 3번은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잘 못 풀었을 거예요. 그죠? 합성만 나오면 막 그냥 겁먹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합성 나오는 거 내가 분명히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죠? 합성함수의 극한 이렇게 하면서 합성함수의 연속. 그죠?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설명 많이 할 겁니다. 모르면 질문하세요. 알아듣겠죠? 예.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자, 예제 3번을 한번 볼게요. 예제 3번. 자, F-1이었을 때가 값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죠? -1이고요. 0이었을 때 값이 얼마죠? 1이고. 그 다음에 1이었을 때 값은 꽝스다. 그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주어진 정보가 지금 몇 개밖에 없어요? 3개. 그 다음 줄 쳐야 되는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잘 줄 안 쳐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데 줄 쳐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얘는 그냥 지나는 점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예, 그래프를. 그러면 자, -1 여기 3개가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1이었을 때 값이 -1 이렇게 점을 찍고,
그 다음에 0이었을 때 1 이렇게 점 찍고 1이었을 때 0 이렇게 해서 여기 점 찍고. 자, 그래프를 잇는데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이어도 되고 알겠죠? 근데 부드럽게 이어주세요.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부드럽게 쏙 이렇게 이어봤습니다. 됐죠? 자, 요 정도를 주어진 정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딱 요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보기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기. 또 단이 있으면요. 단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F의 A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되는 얘가 실수 A가 어떻게 실수 이것을 만족하는 정의역의 값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적어도 2나 이상 존재한다. 2개 이상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1이죠. 2분의 1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보다 아래에 있겠죠. 끄죠. 이렇게 2분의 1 딱 껐습니다. 만나는 교점 몇 개 있어요? 2개요. 이거 모르는 사람 바보겠죠. 그죠? 그죠? 큰일 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됩니까? F 니은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F 다시 B가 기울기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1 되는 놈이 적어도 다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면 지금 현재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기울기는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그러면 쭉쭉 양수가 커지다가 쭉 커지다가 어디 있습니까? 제로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마이너스로 오면서 더 작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B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되는 것도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그건 너무 직관적이고 야매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잖아. 그럼 그게 의심나면 어떻게 해봐야 돼? 그거 봐. 의심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이 중에서 마이너스 1 안 되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증명해 보세요. 그런 말 안 하고 싶어? 내가 학생이라면 물어볼 건데, 아 선생님 니는 네 생각이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보여봐 라고 할 수 있잖아. 건우가 내가 물었어. 여기 진짜 마이너스 1 되는데 있을까? 증명해봐 라고 했어. 있어. 무슨 없어. 있는 지금 이 답인데 이 답이 맞는 건데 이거 물은 건데. 자, 요 두 점을 이으면 기울기가 뭐가 되지? 딱 줘. 이거 이으면 기울기 얼마야? 말하기 싫어. 아니 이거 두 개 이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1이 아니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과 같게 되는 접선의 기울기 있어 없어? 그래 지금 평균가 정의 적용시켜서 있는 거야. 그렇게 야매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대충 야매를 한다 해서 안 물어보면 안 돼. 이상한데 이렇게 하지 마. 그럼 자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기울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쪽도 있고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놈들도 있다는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니은 맞아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디귿. 야, 말 안 해주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겠다. 그냥 좋다 야. 자, 그 다음에 GX입니다. GX는 두 번 합승한 거죠. 그죠? 요렇게. 합승했을 때 요거 미분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 미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했을 때 G-X가 요거 미분했을 때 G- 뭐라고 되어 있죠? C가 얼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1 되는 게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자, 그러면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과도하게 얘를 미분해서 얘 식을 자체를 미분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는 잘 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 그래프 자체에서 이 GX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fx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디귿에서 보는 건 gx의 그래프죠. 그럼 gx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의역의 값이 보세요. x가 지금 주어진 것들은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밖에 없죠. 그럼 그걸 대입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대입해 보니까 g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이죠.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 되죠? 요 안에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 1이죠. 주어진 게. 그러니까 다시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 됐죠? 그 다음에
G에 0을 대입할게요. 0을 대입하면 F에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0 대입하면 얘가 얼마 되죠? 1이죠. 1은 다시 대입하면 얼마죠? 0이죠. 이거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 G에 1 대입하면은 F에 1입니다. F의 1은 0이고요. F의 0은 다시 1 됩니다. 자, 요 정도 나오면 4점대 중반 정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gx가 함수값을 알았으니까 fx를 갖다가 두 번 합성한 거니까 어차피 미분 가능한 그래프일 거고 부드러운 곡선일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을 그어보면 자,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값이 얼마냐 하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감사합니다. 1이었을 때 0이겠죠. 0이었을 때 0이고 1이었을 때 1일 겁니다. 이렇게 점이 찍었습니다. 자, 이어주세요. 그냥 직선으로 이어도 좋습니다. 그건 좀 센스가 떨어진 사람이겠죠. 어차피 곡선인데. 그러면 곡선이니까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아니 선생님 그렇게 왜 이거 기함수처럼 그려? 그거는 자유예요. 알겠죠? 아무런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보세요. 기울기가 1인 점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자, 기울기 1인 점 어떻게 찾으면 되죠? 여기가 원점하고 이렇게 이으면 바로 얘가 기울기가 1이죠. 그죠? 그러면 갖게 되는 점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뭐 그림에 따라서는 더 많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옳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르는 내용 없었죠? 지금 내가 뭐 적용시켰죠? 철저하게 평균값 정리를 적용시켰죠. 그죠? 알겠습니까? 구간이 주어져 있으면 자 보세요. 이거 칠판이 왜 커야 되냐면 복습시켜 주는 겁니다. 자, 봐봐. 구간 전체 범위에서 얘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놈을 잡았잖아. 그제? 근데 내가 구간을 축소시켰어도 분명히 기울기가 같은 놈을 찾을 수 있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전체 마이너스 1과 1이지만 구간을 축소시켜서 0과 1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저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번에 우리가 평가원 시험 보기 전날 시험 해준 거 그 평균값 정리 적용시킨 문제 기억나나? 8번인가 9번인가? 전혀. 그 호영 훈제 문제 있었잖아. 대선 거. 그 문제가 가장 평균값 정리를 많이 적용시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스텝.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시발점 강의를 지금 책을 사서 다 보고 있으니까 시발점 강의를 많이 보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발점 강의를 보기 전에 반드시 풀어보고 나서 보시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다른 반에서는 질문이 안 나와서 이 질문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길래 이미 시발점을 보고 다 해결해 왔어요. 그래서 뭐 한 번 더 듣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 선생님 내하고 비교해서 들은 게 상관은 없는데 자기가 직접 풀어보지 않고 듣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탁 하나 하는데요. 들으면 여러분 다 이해되죠? 안 되는 사람은 없죠? 근데 풀으라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잘? 안 풀어지죠? 왜 그런 줄 압니까? 나는요 고등학교 때도 수학 잘했어요. 대학도 전공했죠. 기특까지 계속 대학원까지 갔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수학을 가르쳐 왔죠. 내 머릿속에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녹아있죠. 그리고 남한테 항상 설명할 수 있는 정도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공식을 자꾸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가 스텝 1의 문제가 평균값 정리까지 접선의 기울기부터 평균값 정리 나오니까 딱 그것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하잖아요. 자, 시험지에 시험을 봤을 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삼각함수 풀 때 삼각함수 활용 들어가니까 사인 법칙 들어가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제 법칙 떠올려서 풀죠.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충분히 공식을 머릿속에 내가 정리해 준 거를 만약에 선생님 저 삼각함수 다 잊어버렸어. 도형 다 잊어버렸어. 그럼 도형만 이론만 되돌아하세요. 그럼 이론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그냥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삼각함수에 그냥 삼각함수이기만 하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미분에서 어디에서 나와도 내가 미분이기만 하면 풀 수 있다. 알겠죠? 적분 배우고 나면 이제 미분 적분은 섞여 있어도 풀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말한 공식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상대방한테 좀 귀찮더라도 야, 내 설명 한번 들어봐. 안 돼, 띠발. 이렇게 해도 들어봐, 잘 들어봐. 이렇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니면 혼자서라도 그렇게 연습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력이 빨리빨리 늡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잘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요. 빨리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해 안 되면요. 자, 봐봐. 이렇게 되지. 여기 요거 맞지? 그렇게 될 거야. 얘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했어요, 저는요. 알겠죠? 근데 옆에 들리면 안 되면, 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번까지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야, 허준 좋네. 한 가도 다 써도 되잖아, 맞지? 됐어, 좋아. 2번, 8번, 7번, 8번도 해? 뭐 한번 하지 뭐. 몇 개 안 되는데. 또 6번, 11번, 6번, 10번, 11 다네? 자, 한번 지웁시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근홍이 질문 없나?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오늘부터는 오늘까지만 쌤이 용서해 준다. 알았지? 응? 열심히 풀어야 돼. 안 풀었지? 풀었어요? 예. 와, 발 아프다, 야. 운동하는 거야, 운동. 이거 장난 아니다. 7번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게 너무 부었지? 이거 또 새가 없나? 이거 벌써 다 된 것 같은데. 가보자. 2번 2번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13번 10번 11번. 저거를 써볼까 한번. 처음이니까 많은 시도를 해보자. 이게 처음 나올 때는 되게 비쌌거든요. 이게.
써도 된다. 옛날에는 많이 묻혀서 썼으니까. 요새는 좀 그렇지, 그제? 2번. 이게 더 낫나? 보이게. 그래? 2번. 자, y 마이너스 x에 3성 플러스 5x. 그 다음에 저 위에 점 1,4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접점이 아닌 다른 한 점을 B라고 한다 했잖아. 그럼 점 A가 지금 현재 1,4야.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다른 점이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내가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쓱 이렇게 끄었을 때. 그치? 맞아? 그럼 내가 뭐 대충 잡아서 여기라고 보자고. 여기라고 볼까? 여기를 봤을 때 이렇게 껐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현재 뭐 1,4라고 했어. 됐지, 그지? 그러면 얘하고 만나는 이 점이 B가 되는 거지, 그지? 접점 아닌 점. 그러면 내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돼? 얘는 벌써 이 곡선하고 직선하고 이코를 갖는 순간 1이라는 근을 중근을 가지고 있는 거지. 맞아? 나머지 한 근을 뭐라고 하는 거야? 모르는 거지. 알파, 얼마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냥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러면 f의 프라임의 x 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5. 자, 1 대입하십시오. 1 대입하니까 기울기가 얼마 나오죠? 2 나오죠. 그러면 지나는 점 알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y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x 빼기 1 더하기 4. 자, 그러면 얘가 2x 플러스 2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하고 이제 뭐하고 됩니까? 이퀄 놓으면 되죠. 그러면 자, 요거 못 푸는 사람들 반성 좀 하세요. 자, 5x는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건 좀 거북하죠? 예, 넘겨서 여기서 x에 3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x 마이너스 x 있고 1을 중근으로 가지는 거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알았으니까 여기 x죠. 그죠? 여기 전개하면 얘가 머릿속에 전개하세요. 마지막 상수항이 뭐 되죠? 1이죠. 1인데 곱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뭐라고 적으면 돼요? 예,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값이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대신에 여기 대입하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이 찾으세요. 됐죠? 그래서 두 점 사이에 그리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계산 틀렸나? 안 틀렸지? 뭐 설명 듣고 싶어서? 잘했습니다. 뭔가 색다른 방법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냥 문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요. 자, 6번은요. 즉 평균값 정리가 가장 잘 적용된 문제입니다. 됐죠? 평균값 정리가 가장 잘 적용된 문제. 왜요?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사실 이건 평균값 정리라기보다도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안선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문화가 이게 빠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헤엄을 쳐서 가야 돼요. 그죠? 가장 가까운 데로 가도 살똥말똥한데 먼데 가면 뒤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내가 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죠? 원은 항상 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떨어지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는 점이 생겨요. 여기가 지금 현재 내가 보면 가장 가깝다는 거죠. 왜?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원이잖아. 그러면 얘가 반드시 끄면 수직이 되지. 그지? 최단거리라는 게 보이잖아요. 다른 데가 다 멀죠. 그죠?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쓰는 문제를 평균값 정리를 활용해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시험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처럼 얘를 갖다가 지금 평균값 정리를 6번 문제에 적용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낫겠다. 와, 저거 지우다가 그냥 팔 빠지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1이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기하학적으로 그립시다. 여기가 1이었을 때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도 4. 여기고 1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어져 있고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점 P는 이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어요. 됐죠? 요 어디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했죠. 자, 봐봐. 삼각형이 있었을 때 넓이 구할 때 넓이 구하는 거는 자, X축의 Y축의 평행한 변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Y축의 평행한 변을 가졌으면 얘를 밑변으로 잡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돼요. 그죠? 그럼 얘가 높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좌표점을 알고 있고 이 좌표점을 알고 있으면 높이는 바로 여기 x1이고 여기가 x2면 x2와 x1의 차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번에는 Y축에 이렇게 X축에 평행한 게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밑변으로 잡아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축에 평행하지 않는 놈이 나오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디를 끄라? 내가 이렇게 끄었어요. 그죠? 끄었을 때 얘를 밑변으로 잡고 여기서 내린 거 높이, 여기서 내린 거 높이. 그럼 여기 높이를 H1, 이 높이를 H2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밑변을 얘를 A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S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1 2분의 1 그 다음에 A 곱하기 H2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 A를 묶어내면 H1 더하기 H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H1, H2니까 여기서 H1하고 H2를 합친 거는 다시 보면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끄었을 때 이 두 개의 Y좌표의 차가 되겠죠. 그죠? 이해돼요? 그러면 두 개의 Y좌표의 차니까 얘가 Y2, Y1이면 바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2분의 1A 그 다음에 Y2 빼기 Y1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밑변을 지금 현재 밑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삼각형이 점이 이렇게 있었다고 삼각형을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떠도는 점이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 떠도는 점 중에 점인데 얘 떠도는 점이니까 얘를 밑변으로 고정시켜야 된다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높이가 가장 멀 때죠.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요 기울기와 동일한 기울기가 있겠죠. 그 곡선 중에서 찾아보면요. 평균값 정리를 적용시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얘가 지금 현재 가장 길고요. 그 다음 놈들은 짧아집니다. 거리들이 곡선까지 거리들이. 그렇죠? 이해돼요? 그러면 나는 이 곡선에서 얘 기울기하고 같은 놈을 점을 찾아라 이 말이죠. 그죠? 그죠? 그럼 만약에 삼각형 넓이 구하라면 두 점 사이 거리잖아요. 그죠? 자, 봐봐. 요 길이 얼마야? 3. 요 길이 얼마야? 그럼 요 길이 얼마야? 3루트 2. 자, 기울기가 지금 봐봐. 내가 지금 기울기를 보여준 거야. 다시 3. 길이가 3. 틀려도 괜찮아요. 말 많이 하셔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3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예요. 기울기가 내가 직선이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 나오면 뭐 특수한 거랬죠. 그죠? 그럼 항상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이 삼각형은 길이의 비가 1대 1대 루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1 나올 경우나 마이너스 1 나올 경우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하면 나 바보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3이니까 그냥 얘는 3루트 2 이렇게 처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얘가 3이고 3루트니까 이 길이 나왔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이 직선도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 벌써 알고 지나는 점 한 점 알잖아요. 그죠? 좀 전에 했던 방식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내가 이 점을 구해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만 구하면 바로 높이가 구해지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얘는 좀 간단하게 낸 거죠. 자, 그러면 얘 기울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곡선 중에서 미분해서 f'의 x를 구해보면
F 이건 너무 쉽게 낸 거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얘가 마이너스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1 된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 넘겨서 정리하니까 x가 얼마 나오죠? 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적용시킨 문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개념하고도 사실 동일한 겁니다. 최대 최소 나오면 전부 다 저 개념이다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7번요. 네, 7번에서 요 한 판 치우고 쉽시다. 가득 채우고. 다시 지우기 싫었어요. y 이꼴 x의 제곱. 그러니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 자,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하고요. 색깔은 아까 더 보기 좋죠. 맞죠? 그 아까 저 크레용이 더 보기 좋죠. 그죠? 이것도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원이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곡선이 둘 다 정확하게 식을 알고 있다는 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지 않은 식은 다 그리려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x축 긋고 y축을 이렇게 긋습니다. 자, 3컴마 중심이 센터가 3,0이죠. 그죠? 그러면 3,0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1, 2, 3 이렇게 해서 이거 좋다 야. 반지름이 1인 원을 딱 그렸어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놔 놓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죠. 자, 여기 1 넣어봐. 얼마지? 1 넣으면 1이지. 예, 만나지 않는 것까지 다 조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시험 칠 때 이제 약간 그 우리가 격자점을 찍어가는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답이 잘 보여. 계산하지 않고도 보일 때가 많아. 특히 지수로그 함수. 알겠지? 그런 거는 센스야. 알겠지? 다 그 비율에 보면 컴퓨터로 그리면 맞게 돼 있거든. 그래서 책에 수능에 나오는 시험지에 모의고사 나오는 것들은 그림들은 정확하게 컴퓨터로 예측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이불로 작게 그리는 놈들 많아. 이불로 작게 그리가 안 보이라고. 그게 싹 그 부분 막 크게 확대 그리면 그게 그냥 답이 보여. 그래서 그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로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함수할 때 격자점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한눈에 답이 보인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바쁘잖아요. 30개 다 풀려면 시간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 수완 수도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려질 거예요. 점 P는 여기를 떠돌고 있고요. 점 Q는 여기를 떠돌고 있습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죠. 그죠? 자, 어디를 가야겠어요? 원이 그려지겠죠. 그죠? 최초로 처음으로 접하는 이때의 이 거리가 지금 현재 최단거리가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해야 되죠? 저 여기까지 알았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길이의 최소값을 물었는데 어떻게 풀었어 우리 아가씨? 말하기 싫어?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그냥이 답이 나와. 대단한데. 자, 봐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보면요.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에는 분명히 공통접선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공통접선은 이렇게 스르륵 껐어요. 그럼 나는 이 점의 좌표를 t, t의 제곱으로 둘 거예요. 왜? 여기 알고 있잖아. 위에 있는 거잖아. 그 지금 잡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것의 기울기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구할 수 있죠. 이 점 좌표점 알고 있고 요 점 아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접선하고 이 접선하고 얘하고 기울기가 수직관계에 있으니까 구해서 곱하기 얼마 하면 되죠?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그거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2t예요. 됐죠? 그죠? 바로 되죠? 자, 평균 변화율은 자, 쓸게요. 이 점이 3,0이고 얘가 이거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3 빼기 t 됐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위에는 뭐 됩니까? 0, 얘가 0이니까 0 빼기 t의 제곱.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풀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전개해서 푸십시오. 됐죠? 여기서 t값 나오겠죠? 풀면 t값 얼마 나오대요? 안 풀었어요? 아니 T가 얼마 나와요? 예 t가 1 나왔어요? 예 t가 1 나온대요. 그러면 1,1이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1,1하고 3,0하고 두 점 사이 그리고 하면 그게 재수값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7번 10번 아까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해도 되죠? 10번 11번 두 개 하고 쉽시다. 자, 아 이거 좋다 야. 어우 살 것 같아. 쌤 그러면 굳이 점이랑 점 사이 거리 뭐랄까? 점 사이 거리 구해야지. 니 뭐 했는데? 마지막에는 나왔으니까 t가 나왔으니까 t를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야 되죠. 직선이랑 이거 사이 거리. 바보니. 시간 낭비잖아. 맞지? 그제?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면서 자기가 자기의 문제점을 느껴서 그 다음에 그런 걸 고쳐나가는 거죠. 그게 공부예요. 그러면서 빨리 발전합니다. 알겠습니까? 비교하면서. 그럼 공부 잘하고 있는 겁니다. 10번. 자, y 꼴 x 제곱이에서 제곱에서 위에 점 마이너스 2,4. 야, 점까지 좋다. 이렇게 친절한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은 1번에서 7번 사이에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정도는요. 이제 미분 다 배우고 나면 이 정도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S의 접선이 다시 뭐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Y꼴 X의 삼성 AX 마이너스 2에 다시 접한다. 자, 그러면 접선을 일단 구해보면요. 사실 이 문제가 내가 이 문제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실현한 사람은 무슨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서 아마 실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건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일반론적으로 풀게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풀듯이. 자, 그럼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2,4에서 접선을 구하게 되면 f'의 x는 2x니까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래서 접선은 y는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더하기 4 얼마 나오죠? 마 4x 마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접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 조금 힘이 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3차 함수가 이렇게 꿀렁하고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얘가 3차 함수를 gx라고 할게요. 요 3차 함수를 x에 삼성 더하기 ax 빼기 2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이제 이렇게 끄면요 남들이 욕해요. 그죠? 기울기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인데 그죠? 그럼 마이너스 4니까 어디 끌까? 지금 이제 다시 접한다 했으니까 요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4 요렇게 끌게요. 요렇게 얘 접한다고 봅시다. 그럼 이 접점을 낳을 때 이 접점을 내가 알파라고 두세요. 됐죠? 그러면 얘가 얘인데 얘를 함수를 뭐라고 쓰냐면 뭐 hx라고 할게요. hx가 마이너스 4x 빼기 4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두 개가 공통으로 접했을 때 쌤이 뭐라고 했죠? h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놈하고 여기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놈하고 당연히 같죠. 그죠? 맞죠? 그리고 요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하고 요점에서의 곡선의 기울기도 같죠. 그죠? 그러면 H'의 알파하고 G'의 알파하고 같겠죠. 그래서 두 개 뭐 하면 되죠?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자, 복잡지도 않습니다. 그럼 알파를 이제 대입하니까 여기다 알파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알파 빼기 4.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대입하니까 알파의 삼성 다음에 A 알파 마이너스 2. 얘 미분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4 됐죠? 그 다음에 얘 미분해서 대입하니까 3 알파의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두 개 연립하는데 멍청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알파를 구하지 말고 즉 A를 구하세요. A를 구하게 되면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4, 3 알파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A의 자리에 대입해서 인수분해해서 조립제법 쓰면 알파의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알파의 값을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A 값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세요. 계산은. 예. 수능 제가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수능 보는 사람 아닙니다. 수능 3번이나 봤습니다. 3번이나. 수능 아니고 저는 학력고사죠. 3번이나 봤습니다. 3번. 많이 봤죠? 남보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이고, 이거 안 자신다. 자, 이거 한 문제 풀고 쉽시다. 11번. 이 겨울에는 분필섬은 있잖아. 막 손이 튼데 이 손만 막 손이 트고 다른 손은 손이 안 트고 손이 튼데. 이제 분필 다시는 안 쓸 줄 알았는데.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구간이 a, 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뭘 만족한다?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 민밸류 시어름입니다. 자, 만족할 때 x의 값이 0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야 이게? 지금 이 말이죠. 평균값 정리니까 여기에서 1 빼기 a. 자, 평균 변화였습니다. 두 점 기울기 이 두 점 사이에서 f의 1 빼기 f의 a. 멍청하게 f의 a 빼기 1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더 큰 값이 여기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f-에 지금 현재 이렇게 c라고 쓸 건데 이 c가 뭐라고 줬버렸어? 0이라고 그냥 줬잖아. 그지? 네. 이거 뭐 풀면 뭐? 바보. 그렇죠? 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1 빼기 a 이렇게 대입하고 여기에 1 대입하니까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대입해서 빼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5a. 예, 자, 여기 제가 이제 여기가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니까 0 대입하면 5. 그래서 a 값 구하시면 되는데 a 값이 아마 2개 나오나 봐요. 2개 나와서 틀렸나요? 자, 2개 나와서 마지막 단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는 엄수다라고 되어 있죠. 자, 화면을 꺼주시고 5번 쉬겠습니다. 자, 이제 증가와 감소, 오늘 증가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까지 오늘 다 끝내려 했는데 극대극소 못 끝내겠네요. 봐. 시험 나오는 거 위주로만 할게. 쓸데없는 거 뺄게. 자, y 꼴 fx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얘도 y 꼴 fx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누가 봐도 명백하게 x 값이 증가해감에 따라서 y 값은 계속 커져가지고 그죠? 이게 증가함수고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y 값이 감소해 갑니다. 자, 그랬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배우는 방법은요. 자, 정의역의 원소가 여기가 x1이 있고 여기가 x2가 있다라고 했을 때 x1보다 x2가 큽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때 y 값을 보면 y 값도 비교하면 여기가 f의 x2가 되고 여기는 f의 x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x1하고 x2를 비교했을 때 x1보다 x2가 컸을 때 f의 x1, f의 x2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말을 만족하면 정가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감소 함수일 때는요. 보세요. x1하고 x2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에 값 fx1
아니고 2. 그죠? 여기가 f의 x y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의역은 동일하게 이렇게 갔죠. 그죠? 갔는데 여기의 값은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됐죠. 그래서 감소함수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봤을 때 이때는 이 그래프 상의 어떤 점에서 우리가 미분을 하더라도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는 미분으로서 f-x가 0보다 크게 되면 얘는 정가함수고, 얘는 어디에서 접선을 구하더라도 기울기는 엄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f-x가 0보다 작으면 엄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엄수가 되면 감소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끊겨져 있습니다. 그죠? 구멍이 나 있어. 불연속이 되어 있죠. 불연속이 되어 있어도, 이런 불연속점을 가지고 있어도, 얘는 지금 현재 얘 조건을 만족하면 정가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미분 안 되는 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알겠죠? 예,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증가와 감소는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가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그냥 함수 자체가 정가함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정가함수. 자, 이때는요. 이제 일단 연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감소함수라는 말이 있을 때 보통 얘도 연속이 될 경우를 말합니다. 알겠죠? 자, 계속 그래프가 꾸준하게 이렇게 연속이 되죠. 그죠? 올라가고 증가합니다. 꾸준하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X축, Y축을 동반해서 그리면 내가 X, Y 값 하나를 끄었을 때 반드시 만족하는 X 값은 하나씩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죠?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되면 정가함수가 되거나 감소함수가 되면 반드시 뭐가 돼?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자, 이런 경우는 여기서 감수해서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말을 할 수가, 1대1 대응에서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이 함수값이 없으니까요. 자,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예,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또는 1대1 대응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정가함수이든지 감소함수이든지. 그럼 빨리 그것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차 함수에서 만약에 3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은 꼬라지는 이 형태잖아요. 그죠? 근데 3차 함수가 내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순간 이런 극점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미분했을 때 f-x가 제로가 된다 했을 때 얘는 3차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2차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2차 함수에서 지금 현재 이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존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그럼 서로 다른 두 근을 안 가지게 되면 그래프는 계속 꾸준하게 증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런 점이 없어야 되니까 f-x가 다시 말해서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에서 요 경우에 f-x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알파와 베타 이 경우는 두 개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이게 f'의 x의 그래프인데 얘는 두 개를 가지지만 얘는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죠? 그죠? 없기 때문에 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는 꾸준하게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든지 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접하든지. 그죠? 이게 f'의 x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이 경우는. 그죠? 이 경우는 이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이때는 f-x가 제로가 되는 이 값이 지금 이제 중근 또는 뭐를 가져야 되겠죠? 허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이때는 근이 하나도 없죠. f-x의 근이. 얘는 근이 중근 가지죠.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때는 중근 또는 흑근을 가지니까 이때는 판별식 t가 0보다 같거나 작고 얘는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제가 미리 3차 함수까지 기본적인 내용 설명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39페이지 보면 그 앞에 내용 다 설명이 된 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예제 1번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 보면 fx가 지금 현재 fx가 x의 3성 빼기 3x 빼기 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가와 감소를 갖다가 해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f'의 x를 구하게 되면 3x의 제곱 빼기 3에서 지금 현재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그림을 가지겠죠. 자, 그러면 f'의 x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는 극대를 가지니까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극소를 가지니까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는 요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감소하고 여기 증가죠. 그죠?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증가가 되는 부분을 구하라 하고 하면요. x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적다. 그 다음에 x가 1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해도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선생님, 얘는 단지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멈춰 있는 상태니까 즉 움직이지 않는 상태, 즉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꼴은 빼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넣어주는 거로서 합니다. 알겠죠? 옛날에는 뺐다가 넣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넣어주는 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라 하고 하더라도 감소하는 구간은 즉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비교해서 fx와 fx의 그래프하고 f'의 x의 그래프의 입장에서 비교해 봅시다. 여기서 보면요. f'의 x는 여기가 지금 현재 x축 위로 있는 거죠. 그건 혹시 윙크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됐죠? 그럼 얘가 다 위에 있는 거니까 f'의 x가 위에 있는 거. 즉 f'의 x가 0보다 같거나 큰 것은 얘가 크죠. 위에 있죠. 그죠? 그때 만족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작죠. f'의 x가 0보다 같거나 작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때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 그래프에서 생각하지 말고 f'의 x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자, 우리가 여러분이 배우는 게 수2까지잖아요. 그죠? 수2 미분 적분에서는 정감표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f'의 x 가지고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왜?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미분 적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과 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정감표를 그린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문제 푸는데 정감표 그릴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과에서도 정감표 안 그립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한 번씩 시험 낼 때 어떻게 돼요? 학생들 정확하게 공부했나 안 했나 알아보기 위해서 정감표를 그리세요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근데 수능장에서는 그런 거 할 시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해서 그냥 그래프를 바로 그리고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자, 함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면요. 증가한다라고 나오면 반드시 머릿속에서 f'의 x는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퀄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이번에는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f'의 x는 0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이게 이퀄 넣어줘야 돼요. 0이 되는 경우를 넣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를 들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fx 이퀄 x의 3승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쁘게. 됐죠? 그죠? 그런데 이 점에서는
미분을 해보면 f'의 x는 3x의 제곱이 되니까 0을 넣었을 때는 f'의 값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0 전후 좌우에서는 계속 증가가 일어나죠. 단지 0이 됐을 때 잠깐 멈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실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더라도 얘는 증가하는 함수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이때는 함수를 뭐 보면 되죠? fx를 얘를 뭐라고 보면 되죠? 마이너스 x의 3승이라고 보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꼴을 넣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페이지 140페이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보십시오. 예 2번을 보면 자, 예 2번 f의 x의 그래프가 지금 함수가 x의 3승 더하기 그 다음에 ax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저 보드마크 할 때보다 필기할 때 좀 실수를 덜 하죠? 실수를 좀 덜 하지 않나요? 적을 때 좀 엉터리 덜 적죠. 맞죠? 이 분필에 이 분필하고 보면 인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비웃지 마. 어? 글씨 예쁘세요. 그 실수는 못 쓴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전체. 응, 고마워. 가빈이는 복 받을 거야. 자, 여기서 얘가 실수 전체 입장에서 증가하라고 했잖아. 그제? 그러니까 우리는 뭐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증가 함수 나면 무조건 뭐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f'의 입장, 도함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f'의 x는 3x의 제곱 그 다음에 2ax 플러스 a 얘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자, 이러면요 다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죠? 이 함수는 2차 함수죠. 그죠? 2차 함수는 반드시 x축과 연관을 봤을 때는 그래프가 떠 있을 거냐, 아니면 접할 거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항상 얘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경우하고 이 경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D는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푸는데 지금은 4분의 D를 쓰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얘의 제곱 마이너스 A씩 탁 해서 풀면 A의 범위가 저절로 탄생해서 A는 0에서 3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제 1번 여러분들이 푸실 때 풀어줄게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넘어가고 싶어. 자, 예제 1, 2, 3번 하고 오늘 극대극소까지 해서 마칠게요. 와, 극대극소 맞네. 숙제가 좀 나가야 되는데, 그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극대극소까지. 오늘 앞 시간 좀 시간을 뺏겼어요. 그렇죠, 그죠? 앞에 한 20분 정도 뺏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방학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죠? 방학이 뭐 재수생이 무슨 방학이 필요하나?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지. 제가 재수할 때는요 한 4시간, 5시간 자고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월 하니까 피똥 싸더라고요. 그랬대 생긴 게 치질이었어요. 오, 그때 뭐 진짜 눈만 뜨면 공부. 어땠어? 뭐. 아유, 이 찍을 때 너무 이렇게 이쁜 맛만 하려고 하고 맞지, 그제? 그래서 뭐 실수 안 한 거 찍고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실수 안 해야 되겠지. 그게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냐? 실생활을 찍어야지, 그제? 맞지, 근우가? 응. 니 지금 마스크 안 할기가? 자, 그 다음에 1번. 마스크 꼭 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 141점. 여기서 끝까지 계산 안 합니다. 이제는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예, 저 좀 계산 장애인이거든요. 계산 진답니다. 이렇게. 아,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취소. 계산 좀 찐따같이 잘 못해요. 수학 선생님이 계산을 못한다. 그럴 수 있죠. 수학자들 중에서 계산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 아는
선생님 중에서는요 계산 달인이에요. 존경스러워. 내가 학원 좀 크게 했을 때 그 밑에 있던 선생님 직원들이었거든. 와, 진짜 계산 빨리 해요. 존경스러워. 자, 여기서 보면 x1하고 x2, 자 조건 보는 겁니다. 아가씨. 자, x1하고 x2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이면 fx1하고 fx2가 달라요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좋은 말 하지 말고 어떤 말이야? 그래, 1대1 함수라는 이야기잖아. 1대1 함수. 1대1. 역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때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1대1이라고 해서 역함수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1대1 대응. 1-to-1 correspond.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될 때만 역함수 존재하고요. 자, 얘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을 때 여러분이 빨리 이걸 보면 선생님이 말은 1대1이구나 이렇게 빨리 떠올려야 되는데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 알겠죠? 그리고 자,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을 바꾸었어요. f의 x1 그 다음에 f의 x2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x1하고 x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거죠? 주어진 명제 대우. 아시겠습니까? 대우라는 말이 대우 조선소가 아니고요. 대우 이런 게 아니고 국어에서 말하면 대꾸법 있죠. 대꾸법. 대꾸법 배웠잖아요. 그 대꾸법은 앞에 처음 말하고 마지막에 똑같은 말 한 번 더 하죠. 수미상간의 구조를 이룬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한 번 말하고 뒤에 거 말하는 거 두 개 통일한 이야기죠. 그것을 수학적으로 말하면 대우라는 거예요. 대꾸가 아니고 대우.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용어만 정확하게 알면 그냥 그저 먹고 가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모든 공부는요. 용어를 정리하게 되면 용어를 정확하게 딱 단원 들어갈 때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90% 이상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졸업할 때 좀 삐삐가 나왔어요. 삐삐. 그걸 썼었어요. 그래서 삐삐가 나오는데 그때 저는요, 영어 사전을 이따만한 걸 가지고 다녔어요. 그 국어 사전도 이따만한 걸 가지고 다녔어요. 모르면요, 저는 용어 단어는 무조건 용어를 정확하게 찾아봤어요. 외우지 않고,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이 소리구나. 내가 정말 멍청했구나. 이렇게 반성하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요새 뭐 합니까? 모르면 냅다 외우죠. 그죠? 그 정말 좋은 습관 아닙니다.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찾아보면 그냥 외우지 않고 이해가 되면 훨씬 더 문제가 잘 풀어집니다. 모든 과목이에요. 알겠죠? 특히 국어, 사전 찾아봐. 절대 안 찾지. 핸드폰 있어도 뭐야, 동영상 유튜브만 지랄하고 보고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1대1 대응을 만족하니까 쭉 증가하든지, 근데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쭉 감소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f'의 x의 입장에서 적으면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빼기 2 얘가 항상 지금 현재 0보다 작거나 작아야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감소함수니까. 알겠습니까? 최고차항이 음수기 때문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x축에 있었을 때 이렇게 아래쪽에 있거나 또는 접하거나. 맞아요? 역시 판별식 t는 0보다 같거나 작다. 풀면 답 나옵니다. 됐죠? 자, 2번. 자, fx가 마이너스 x의 3성, 그 다음에 6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2. 얘가 1과 4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상수 a 값과 b 값의, 상수 a 값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1과 4인데 이게 k로 묶이네. 4. 자, 그러면 미분에서 모든 걸 증가하면서는 미분의 입장, 도함수의 입장에서 보라고 했으니까 얘가 12x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빨리 판단했어요. 2차 함수는 뭘 기준으로 보랬죠? 대칭축. 그러면 3을 나눠서 그 다음에 2를 나눠주니까 얼마 되죠?
이죠. 이 대칭축이 어디에 있다고? 2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에 2가 대칭축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위로 올라가고. 됐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열린 구간에서 증가하라 했으니까 자, 1이 가까이 있을까? 4가 가까이 있을까? 사람이면 알겠지. 뭐 여기쯤에 1이 있을 거고 4는 이쯤에 있겠지. 그죠? 당연히 4에서 양수면 여기서도 양수겠지. 그지? 그러면 뭐만 하면 되지? F-4가 양수인 거. 여기다가 4 대입해서 0보다 큰 거 풀면 되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이러면 끝입니다. 자, 예제 3번 별표 가십시오. 별표. 여러분 나오면 이런 거 나오면 잘 못 풀어요. 양수 최대값, 최소값 나오면 나 몰라. 이렇게 하죠. 3분의 1 x의 3승 빼기 9x 더하기 3. 자, 열린 구간. 네. 한쪽만 잡으면 돼요. 자, 한쪽을 잡았을 때 이때 양수 A는 양수라고 줬고 이것의 최대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구간을 지금 이제 가장 넓게 잡으라는 이야기죠. 그죠? 가장 넓게 잡았을 때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미분해 보니까 F'의 X는 X의 제곱 빼기 9인가요? 됐죠? 아이고, 숫자도 너무 이쁘게 줬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스르륵 그리니까 여기가 마삼 3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열린 구간에서 감소하는 구간을 내가 이렇게 잡았어요. 되죠? 여기가 2 잡고 여기 마이너스 2 잡아도 되죠? 잘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도 되죠? 그죠? 잘했죠? 어디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잡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A는 그냥 뭐 됩니까? 가장 왜 최대값이라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가장 넓게 되는 거. 이렇게 끝이고요. 자, 극대극소 어디 가겠습니다. 진짜 잘 나가죠? 예. 아직까지 이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3차, 4차 함수는 기본적인 거 다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의 관계 가서 머릿속에 좀 계산할 때 빨리 하기 위해서 이번에 6월 평가원 풀어줄 때 보니까 쌤 근각의 수화의 관계 쓰니까 22번 가장 아름답게 풀어지죠. 그죠? 봤죠? 그거. 그죠? 예, 그렇게 풀면 아마 다른 사람 올린 거 그렇게 풀어놓은 게 있더나. 근각의 수화 관계. 봐봐. 미리 내가 첫날에 바로 올렸잖아. 난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거. 자, 극대극수입니다. 자, 극대극수는 연속, 불연속과 그 다음에 미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알겠습니까?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까지 뭐 잘 물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왜 이렇게 하냐면 이 과정은 사실은 이과 과정에서 미적분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말인데 문과 학생들한테는 거의 시험 나오는 게 1차, 2차, 3차, 4차까지밖에 안 돼. 그게 불연속이 어디 있대? 없지? 그러니까 굳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개념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이를 볼게요. 우리가 극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자, 그 책에 적혀있는 대로 정확하게 해야 돼요. fx가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그거 다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족하면 극대예요. 이렇게 딱 갔을 때 여기가 A라고 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요. 정확하게 말할게요. 국소적인 구간. 국소적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구간을 말합니다. 작은 구간. 우리가 말하면 국소, 작다. 서울은 넓고 지방은 좁지 좀. 맞지? 그제? 그런 건 아니지만. 즉, 로컬. 국소적이라는 것은 로컬. 우리 로컬이라는 건 지방이 이런 뜻도 있잖아요. 해석하면 맞지? 그지? 자,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구간을 잡았을 때 좀 더 좁게 잡더라도 어떤 x를 값을 대입한 이 값보다도 여기 대입한 값보다도 여기에서의 값보다는 전부 다 작잖아, 그치?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점을 극대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지?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극소라고 하는 것은 자 구간을 자 어떻게 돼? A를 포함한 모든 실수에서 그제 포함 실수에서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극소가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탁 A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에서 구간을 잡으면 아무리 잡아도 얘보다 작은 놈은 없죠. 그죠? 그러면 극대 극소는 다시 말해서 즉 극소적인 구간,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작은 구간이라고 할게요. 작은 구간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최속값 또는 최대값을 이야기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가 극소가 되는 거고, 얘가 극대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x 이퀄 a에서는 불연속이에요. 그렇죠? 끊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간을 작게 잡았을 때 반드시 가장 큰 값이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불연속이지만 가장 큰 값이 요 값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반드시 뭐가 된다? 지금 현재 극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우리는 극대는 이런 데만 극대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럼 당연히 극대 되는 데고요. 알겠습니까? 구간을 작게 잡았을 때 여기서도 극대가 되는 겁니다. 구간을 작게 잡으면.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에서도 극대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에서도 가장 작은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뭐가 존재한다? 얘는 극소가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뭐 됩니까? 뾰족하죠. 뾰족하니까 뭐가 안 되겠죠? 미분 안 되죠. 예, 여기도 극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미분 안 되는 데는 지금 두 군데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 내가 뭔가 말해 주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뭘 말해 주려고 했지? 그 다음에, 자, 연속 함수에서요. 자, 중요한 겁니다. 연속 함수에서. 연속 함수고, 미분 가능합니다. 자, 가능했을 때는요, 이렇게 극대가 나왔어요. 그죠? 극대가 나오고 극대와 극소 사이가 이렇게 가면요, 여기 극대죠. 여기가 극대, 이게 역시 극대죠. 따라서 극대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극대가 나오면 반드시 그 사이에서는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예, 연속함수에서는 극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극대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좋습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미분이 가능하지 않지만 자미분계수는 양수고 우미분계수는 음수입니다. 맞습니까? F- 도함수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면 얘는 도함수의 입장에서는 불연속이 되겠죠. 그죠? 그 정도는 머릿속에 이해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점에서 보면 이 점을 x 이퀄 a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x 이퀄 a에서 지금 현재 얘가 주어진 y 이퀄 fx가 지금 현재 연속이다. 다시 말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x 이퀄 a에서 뭐가 된다? 극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는 극소라는 말이 나오면 미분 가능할 때는 반드시
f-a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얘는 공짜로 먹는 거예요. 꽁으로 먹는 거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예. 알았죠? 뭐가 있다? 이 조건을 떠나서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예,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자, 그 다음 자 14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다 설명했고 그 다음 144페이지 설명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면 극대와 극수는 지금 현재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와 극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거기서 읽고만 넘어갈게요. f-x가 부호가 f-x가 자, 한번 읽고만 넘어가려니 또 마음이 걸린다. 함수에서 자 x축, y축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x 이꼴 지금은 도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자 여기가 y 이꼴 fx였을 때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밑에다가 간단하게 그리게 되면요 여기서 a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a고 여기가 지금 현재 b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f-x가 지금 이제 그리니까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그래프에서는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때를 우리는 극대라고 하고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건 극수라고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됐습니까? 이건 상식이로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극대 극소까지 개념은 다 끝났거든요. 자, 이제 됐죠? 자, 그 다음 내용이 150 아니요. 거기가 나가면 지금 시간 몇 분 남았죠? 5분 남았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극대 극소까지 그래프 했으니까 잠깐 자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에서는요 3차 함수는 4차 함수는 우리가 나왔을 때는요 그래프는 반드시 첫 번째 뭐부터 하기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이제 3차 함수나 4차 함수에 2차 함수 그리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모르는 사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반드시 정의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의역을 확인하시고 그 정의역에서만 내에서만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과과정 같으면 그래프의 양끝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이과 학생들은 봐야 되는데 다항함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3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최고차항이 양이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최고차항이 음이면 이렇게 내려올 거죠. 그죠? 이거밖에 없고 4차 함수면 역시 최고차항이 양이면 끝이 올라갈 거고 그죠? 반대면 이렇게 해서 내려올 겁니다. 그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프의 양끝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서 여러분들에서 좀 아는 거는요. Y축과의 만남. 예, Y축과의 만남이라고 하면요. 이때는 뭡니까? 그냥 Y절편이죠. X에다가 뭐 넣어주면 되죠? 0 넣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번째 내용인데 대칭성입니다. 2차 함수는 반드시 선대칭이죠. 그죠? 2차 함수는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대칭축을 기준으로 선대칭이고요. 기함수는 뭘 기준으로? 예,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점대칭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4차 함수 같은 경우에서는요. 우리가 4차 함수는 예를 들어서 4차 함수는 fx가 x에 4승 플러스 3x에 3승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홀수차가 이렇게 들어있으면요.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함수도 아니고 우함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짝수차만 들어있는 경우요. 보면요. 짝수차만 들어있으면 x의 4승 그 다음에 2x의 제곱 더하기 1 했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무슨 함수가 됩니까? 우함수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 그릴 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요. 우리가 우함수를 판별하는 판별식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이 0을 기준으로 해서 0을 생략한 거잖아요. 그죠?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떨어졌을 때 두 개의 함수값이 완전히 같아지면 두 개는 대칭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봐야 다 제곱하니까 동일한 식이 나오겠죠.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한쪽 그래프만 그리면 0보다 큰 쪽 그리면 데칼코마니 접어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제 3번은요. 여러분들이 145페이지 예 3번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래프는 여러분이 해봐도 되겠죠. 그죠? 그때 아니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숙제는요. 149페이지까지 다 푸시면 됩니다. 149페이지, 150페이지까지 다 푸시면 되고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다른 책도 좀 풀 수 있으면 풀어보십시오. 알아듣겠죠?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